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네. 오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젠 시장이 너무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에 빠질 때 우리 6개월 연속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몇 주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상승한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갖지 마시고,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또 하락 쪽에 관성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빠지고요. 네.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또 상방으로 이제 관성이 붙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뭐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2% 급등하고 있거든요. 2,700선 뚫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2,700이 아니라 뭐 2,800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최근에 이제 2월 초에 2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지금 무려 2주 만에 200포인트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코스피가 또 워낙 잘 가니까 오늘 코스닥은 또 실려다가 같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분위기 너무나도 좋다.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걸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승 랠리를 이제 좀 편승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도 좀 가자. 우리도 좀 가자. 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 성장 섹터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보면 로봇주들 지금 일제히 조정받고 있고, 어제까지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좀 쉬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동안에 이제 지수 상승 랠리에서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시장하고의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200포인트나 올랐는데 반도체 업종이나 2차 전지 업종은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올랐으니까 시장을 따라가기 위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의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시장 간에도 키 맞추기가 되고 종목 간에도 이제 키 맞추기가 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시장의 이제 고점을 높이는 이제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낙폭과대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기술적인 좀 반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딱 보시면 그만큼 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구나. 반도체 쪽 이슈들은 오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거의 반도체 특집으로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리뷰하는 종목들과 신규하는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인텔 이슈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는데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한미 반도체를 좀 꼽아봤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네. 작년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저기 아래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추운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간밤에 모건 스탠리가 한미 반도체의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오늘 한 8%, 9%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만 원까지는 아직도 4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한미 반도체가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이제 긍정적인 어떤 목표가 상향 리포트 덕분에 오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주요 HBM 장비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텔이 지금 매각 기대감, 지금 TSMC하고 브로드컴이 인텔을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매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6%나 오늘 급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7%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억만장자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탄력을 좀 받았어요. 이거 외에도 오늘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오늘 나오고 있는 반도체 이슈 핵심 이슈들이 지금 한 6가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그야말로 오늘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의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주가가 매일같이 52주 신저가를 이제 깨고 내려가다가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세에 이제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2차전지 종목들은 제가 최근에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길목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딱 들어 올려놓고 그러고 나면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2%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사실은 오늘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강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 자체가 쉬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막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지금 거의 0.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만만치 않은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이런 포스코 DX와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종목들이 과연 이제 끝까지 시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낙폭 과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서 추세적인 상승. 사실 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특징적으로 좀 올라가는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포스코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가격 방어를 좀 해주면서 시장을 좀 마무리하는지를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DX까지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GST가 2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질까요? 네, 이 종목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사실 소부장 종목 중에 장 초반에 가장 화끈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G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오늘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창신 메모리가 요즘에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 창신 메모리가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이제 칠러 스크러버 장비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액침 냉각. 어저께 테슬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이제 xAI가 그록3를 공개했잖아요. 페이즈 1에서 엔비디아의 GPU 10만 개를 이제 사용해서 생성형 AI 학습을 시켰고요. 페이즈 2에서는 20만 개까지 이제 사용량을 늘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저께 공개된 이제 그록3의 사양을 보면 아직 챗 GPT만큼은 안 되지만 경쟁 기업들이 개발한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개발한 생성형 AI보다는 탁월한 이제 성능을 좀 이제 보여줬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페이즈 3에서는 GPU를 지금 100만 개 가까이 이제 쓴다라고 해요. 페이즈 2까지 20만 개였으니까 지금 80만 개를 더 GPU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엔비디아의 GPU를 그 정도로 이제 구매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올해 빅테크 기업들이 딥시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이제 이 AI 가속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다. 물론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별로 못 오르졌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2%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어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예고가 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AI 가속기에 발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점유율로 따져봤을 때는 한 25%까지 공냉식을 이제 대체하는 이 순행식 방식의 액침 냉각이 한 25%까지 이제 점유율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액침 냉각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인 GST 같은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오늘 훌쩍 뛰어넘고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추세가 지금 지난 1월 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을 굉장히 강하게 뚫었거든요. 상승 추세로 서서히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오히려 전고점을 빨리 넘어간 종목들일수록 강한 시세가 이제 좀 분출이 된다라고 보면 뭐 GST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반도체 관세 관련 기사가 떴던데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지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4월 달에 이제 시행하는 거 예고가 되어 있고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의약품 쪽에 25% 정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2025년 개발자 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 전부 다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아마도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 투자라든지 또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 협상을 좀 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이제 협상 패키지를 아마 공개를 좀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된 악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TLB가 3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딱 4거래일 만에 35%나 큰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TLB는 11%나 급등을 했죠. TLB는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이슈, CXL 관련된 이슈라든지 엔비디아의 소캠 이슈, 여기에 이제 다 걸치는 이제 반도체 기판 종목이고 오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강하게 또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심텍, TLB 같은 이런 이제 기판 종목들이 장 초반에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한 2, 3거래일 정도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 조금 매물 저항을 이제 받고 있고요.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 24,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2만 원 초반대가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4,500원 정도의 목표가 보시고 수익 실현.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접근은 2만 원 초반 정도 가격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TLB 눌림목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우스가 22%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오늘 10% 넘게 올라줬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네, 지금 제우스라든지 GST 같은 종목들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1조 3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은 오전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을 좀 맞으면서 윗꼬리들이 좀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전형적인 이제 손바뀜의 패턴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GST도 전고점을 넘겼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우스도 역시나 직전 고점을 굉장히 좀 강하게 뚫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특히나 제우스는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해드렸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업황에 대한 우려, 이거 모건 스탠리 때문이었잖아요.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그냥 와장창하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니까 거의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멀티플을 계산해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봐도 10배가 될까 말까 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요 HBM 장비 종목들,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HBM 공정에 굉장히 좀 중요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게 이제 본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을 최소한 15배에서 17배 정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5천억의 시가총액은 너무 작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다가 제우스는 제로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시장에 가장 좀 뜨거운 종목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SK그룹에 이제 투자를 받는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과 가장 또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급등한 만큼 국내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진 로봇이라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우스 역시도 실제로 제로라고 하는 이 산업용 로봇을 가지고 작년부터 이미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로봇 분야에서도 지금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본업과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 로봇 산업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건 그야말로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장중 눌림목 구간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 지금도 2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16,000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앞으로 HBM과 관련된 이제 호황 사이클, 거기다가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면 시총이 아무리 못 가도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가야 그나마 적정 가치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정도 가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 16,000원 아래에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 관련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도 기판이나 HBM처럼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 봐야 될까요? 너무 제가 이제 술을 읽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반도체 종목을 좀 보셔야 한다. 뭐 내일 당장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네. 수급이 들어오는 게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지수 상승 랠리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이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오늘 또 가장 먼저 최고가를 한번 뚫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800원의 현재가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리뷰해드렸던 GST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작년에 만든 이제 최고가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지금 오늘 2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30%가 넘게 밀려있는 구간이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방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제우스도 한번 볼게요. 제우스도 작년에 이제 고점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 당겨보면은 23,7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5,800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제우스도 고점 대비하면 30%가 넘게 밀려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한번 보세요.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오늘 다 올라왔죠. 작년에 최고가가 41,000원이었는데 오늘 4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다른 어떤 장비 기업들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먼저 이렇게 직전 최고가까지 이제 달리고 있느냐? 어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뚫었잖아요. 최근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고점을 뚫고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공정의 이제 증착 장비, 어제부터 인텔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유진테크라든지 또 테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같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증착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지금 상승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비 공정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좀 되면서 HBM3 고도화 지금 12단에서 하반기쯤 되면 아마 16단까지도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장 또 핵심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가장 캐파가 큰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인텔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억만장자가 갑자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미국의 인텔도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전공정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가장 좀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제약바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AI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화끈한 상승이 한번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최고가를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수 좀 출연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선봉에 서고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4만 원 좀 뚫고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3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 모멘텀이 기대되는 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요런 날 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니까 풍선 효과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도 그간 강했던 업종들은 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쉬고 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진짜 이 종목 왜 이렇게 안 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53,400원 현재가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거의 뭐 80% 가까운 수익을 한번 냈었고
2월 달에도 아마 2월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54,000원으로 제가 가격을 기억을 하는데 오늘 지금 딱 그 가격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타임머신으로 타고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치고 오늘 한 번 더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D&D 파마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해요. 미국의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메세라하고 D&D 파마텍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메세라가 최근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거든요. 공모가 밴드가 15달러에서 17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18달러, 20% 정도 할증이 된 거죠. 18달러의 공모가가 결정이 돼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메세라의 차트거든요. 공모가 18달러에 상장되고 나서 지금 현재 32달러까지 폭등을 한 상태예요. 상장되고 나서 하루 제외하고 매일같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메세라가 개발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의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좀 탁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지금 주가에 이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D&D 파마텍은 물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작년 11월 달부터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메세라가 주가가 급등한 거에 비하면 D&D 파마텍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가치가 전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 분위기만 풀리면은 어차피 가장 먼저 또 신고가를 좀 뚫어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D&D 파마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곧 첨생법이 시행되는데 관련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2월 21일부터 첨생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또 요거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들이 또 서너 개 있어요. 네. 그 종목들 포함해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미국장에서 이슈가 됐던 반도체 한 5개, 6개 정도 이슈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혜주들 분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